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마 제가 신청한 사연을 여러분들께서 청취하고 계신다면 이미 저는 시댁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작년 11월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첫 명절을 보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시댁 생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여러 가지로 난처해진 상황들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가 지나쳤던 두 형님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첫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이미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저희 부부가 좀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을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지만 제 위로 두 형님은 늦게 도착한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온다고 노력한 건데 차가 막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오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지만 두 형님들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죄송하다며 어색한 미소로 상황을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생긴 불만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시댁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형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였고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두 형님들의 기분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하려고 눈치껏 행동하면서 시댁에 오자마자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첫 명절부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제 예상대로 잠시 시모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저에게 말을 붙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시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두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묵묵히 들어주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둘째 형님의 말에 불만이 생기게 된 저는 결국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전날부터 펼쳐진 신경전에 긴장감이 맴돌았고 둘째 형님은 제가 말을 받아쳐서 당황했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흥분하더니 전을 붙이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둘째 형님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도 기분이 상했었고 서운함이 크게 다가왔던 저는 둘째 형님을 노려봤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 세워. 명절 첫날부터 늦게 온 동서 잘못 아니야? 내가 동서였으면 새벽같이 출발했을 거야. 서울에서 창원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했으면 내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러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형님이랑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안 보이냐고. 적당히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내가 던진 뒤집개 주워서 다시 깨끗하게 닦은 다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전 부칠 재료 동서가 혼자 다 해. 늦게 온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는 좋아서 이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형님, 이거 어쩌죠? 정말 큰일이에요.
하필 들어와도 개념 없는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동서 정신 상태 고쳐 잡으려면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님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늦게 온 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저도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늦지 않게 오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침 먹고 가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동서 입장이잖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 줘야 돼? 그럼 동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야지. 왜 동서만 서운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화내는 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우리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음식 준비하느라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알아? 첫 명절이면 그래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시작부터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시간 그거 늦었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지? 1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니? 투덜거리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두 형님들은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서울이라 시부모님께서도 부모님과 충분히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아침 식사만 같이 하길 원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끝낸 뒤 출발을 했던 거였는데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시부모님도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형님들이 되레 화를 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음식을 다 만들라는 형님들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형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흥분을 해서는 얼굴을 붉혔고 점점 더 분위기는 심각해졌어요. 결국 바닥에 던져버렸던 뒤집개를 형님이 다시 들더니 제 얼굴을 향해 올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설마 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셋째 며느리 잡고 있었던 거니? 내가 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랬어? 셋째가 좀 늦어도 첫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잖아. 그새를 못 참고 애를 잡고 있어? 셋째가 많이 늦는다고 투덜거리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려 했구만. 너희들은 자매도 아니면서 하는 짓이 어쩜 그리 똑같니? 같은 학원에서 한솥밥 먹고 있으니까 둘이 편먹고 막내를 따돌리는 거야? 어머님,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면서 왜 동서 편만 드세요? 저희도 최대한 좋게 얘기했고 늦게 온 만큼 좀 더 움직이라고 했던 건데 형님이랑 저한테 눈을 치켜 세우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이 집안에 엄연한 서열이 있는 거고 손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동서가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 좀 시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동서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원인 제공은 동서가 해놓고 왜 우리가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전에 동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머님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고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사고 나지 않게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저도 최대한 빨리 도착해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손윗사람이면 그래도 이해해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결혼 줬대요 어땠는데?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늦게 와서 나 혼자 음식 다 만들고 그제야 도착해선 내가 힘들게 만든 음식 다 싸가지고만 갔잖아. 그때 너희들한테 늦게 왔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니? 싫은 소리 해봤자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은 막내를 조금도 배려해 주려 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여기서 막내만 감싸고 놀면 너희들은 나 몰래 또 뒤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지. 집안에 불화 생기지 않게 잘들 지내. 막내 며느리 들어왔다고 주방일에서 아예 손을 뗄 생각이었던 건 아니지?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 음식 준비하자. 내년부턴 이렇게 투닥거릴 거면 각자 알아서들 지내고 모이지 말던가. 형님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형님들은 저를 노려봤고 화가 덜 풀린 듯 음식을 만들면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에 냉전이 흐르는 상태로 어찌어찌 겨우 음식을 만들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이미 분위기가 차가워져서 표정이 어두웠었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남자들은 여자들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여자들 문제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길래 저도 웃을 기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만들려고 어색한 미소로 시부 아주어머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음식에만 집중을 하던 두 형님들이 갑자기 저희 남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주방 안의 공기를 또다시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딱 봐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단번에 알겠던데. 나중에 결혼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좀 전에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남자들끼리 밖에서 건물 보수하느라 모르고 있었겠지만 폭풍이 휘몰아 쳤었거든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진 저희 정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알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볼 것도 없는 동서 하나가 들어와선 집안을 분열시키네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업무상 친해진 걸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주위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 여러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방님도 그런 쪽에 속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성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웬만하면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다들 동서의 겉모습에 속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늦게 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드렸었거든요.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아침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은 늦을까봐 서둘러 가겠다고 한 거. 첫 명절이라 저도 장인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제가 고집 부려서 아침 먹고 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 판단하에 움직인 건데 저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사람한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서방님 와이프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가 우리와 한솥밥 먹을 정도의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본도 없는 집안에 검정고시 출신이면서 고래 금융기업 회사에는 또 어떻게 취직했대? 그 회사에서 남들 커피나 타주면서 잡일이나 하겠지. 말 다 했어요? 형님, 저한테 뭐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요? 아까부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로선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형님의 말을 받아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둘째 형님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영어로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대 영문과를 나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긴 했었지만 제 앞에서 영어로 욕을 퍼부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 형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를 보며 비웃더니 검정고시 출신이라 못 알아듣겠냐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깔깔거리며 큰형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두 형님들의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계속 놀리던 두 형님한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이 자리를 박차면서 일어나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남편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 중앙에 올려져 있던 육전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두 형님들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돌발 행동에 놀랐는지 기겁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간장 종지를 들어 두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버리자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를 향해 소리치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두 형님은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대 영문과 나와 꼴랑 학원 강사 일 하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영어로 씨부리고 있어? 나도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욕은 알아먹을 수 있다. 지금 막내 며느리가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얘가 검정고시 출신인 건 맞는데 너희들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사람 되긴 글러먹은 것 같다. 막내 며느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대단한 대학인 하버드 출신이다 이년들아. 어디 그 학력 가지고 하버드한테 영어로 입을 털고 있어? 너희들 외국인이랑 대화는 제대로 해봤냐? 얘는 검정고시로 고등학력 취득하자마자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했었어. 너희들과는 근본 자체가 다른데 방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그 주둥이 털어봐. 뭐라고 그랬냐고? 왜?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이걸 보여줘야 정신이 번쩍 들 것 같니? 자, 봐봐라. 내가 막내 며느리한테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좀 달라고 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막내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지인들 만나면 자랑하려고 핸드폰에 며느리 졸업사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래도 못 믿겠니? 이대 나와서 학원 강사하는 너희들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막내 며느리와 비교가 된다 생각해? 너희들이 영어로 씨부릴 때 막내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어이없고 우스웠겠니? 예전에 해외여행 한번 갔을 때 음식 하나 주문하는데도 엄청 터듬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구만. 욕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나 봐.
너희들이 방금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라. 꼴에 먼저 시집 왔다고. 형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중간에서 계속 참견하면 싸움만 커질까봐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그 꼴 못 봐주겠다. 당장 막내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 못해? 아까부터 눈치 줬으면 적당히 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집안을 아예 풍비박산 만들려고 그래? 못들 하고 있어. 당장 욕한 거 사과하래도. 시모는 두 형님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상의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맨손으로 주워들어 형님들 얼굴에 던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자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겨우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방 안에서도 두 형님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형님은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왜 하버드 대학 나온 걸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형님 네애들은 자리에 없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시험이 바로 코앞이라 학원 강사 일을 하던 형님들은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제가 시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두 형님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 하버드 대학에 졸업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시모가 나중에 상황 봐서 얘기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 이후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걸 말하게 될 상황도 없었어요. 결혼 이후 각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첫 명절날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된 거였고 그전에는 얼굴 마주칠 일이 없던 거였죠. 두 형님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얼떨떨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만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면서 저보고 먼저 일어나자고 하길래 저도 두 형님들에게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붉어진 얼굴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 걸 여실히 보여주었죠. 저는 처음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이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수능인 SAT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 이 시험을 외국인이 치르기 위해서는 고등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저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 생활의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져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렀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저는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원하던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 큰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하길래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두 형님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형님은 동서들끼리 대화하고 싶다면서 남편한테 자리 좀 비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둘째 형님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형님도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어. 서로 오해가 쌓여서 생기게 된 일이니까 우리 좋게 풀자고.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한테 뼈도 못 추리겠어. 동서도 아까 어머님 성격 봤지? 한번 터지게 되면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셔. 상황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번엔 정말 머리채 잡힐지도 모른다고. 지금도 방 안에서 아버님이 나오지 못하게 말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지르고 계시잖아. 우리 여기에서 좋게 해결 보자. 앞으로 동수한테 잘할 테니까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려.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서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는데 동서를 함부로 판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 절대 억하심정 같은 건 없었던 거 알지? 동서를 얼마나 봤다고 그런 게 있었겠어?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원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 예전에는 페이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생활의 부족함을 잘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둘째 동서네랑 성공해보겠다고 동업을 했었거든. 가족들끼리 학원 하나 차리면 예전보다 삶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게 많았고 최근에 전염병 때문에 학원이 정말 힘들었었잖아. 그래서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동서한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 짬내서 우리 학원에서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무보수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돈은 주겠지만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원에 하버드 출신인 동서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입소문이 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동서도 많이 바쁘니까 딱 3번, 아니 1번이라도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는 식구들이 많아서 자존심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를 못했는데 동서가 원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라.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야. 주위에 경쟁 입시 학원이 많아서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래, 막내 동서. 오죽했으면 형님이 무릎까지 꿇으려 하겠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동서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차별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좋지 않겠어? 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상황들은 서로에 대한 오해로 시작된 거니까 이해해줄 수 있는 거지? 두 형님네들은 강사들끼리 만나서 눈맞아 결혼을 했고 확장을 하기 위해 직접 학원을 차렸는데 전염병 여파로 인해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걸 남편한테 듣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저에게 부탁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두 형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게 격려가 되는 강의를 해주면 된다고 부탁했지만 그 전에 이미 크게 상처를 받아서 형님들의 부탁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생각해 보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제가 두 형님들과 좋게 풀어야 모든 상황들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질 것 같았던 심각한 상황들은 정리가 되었고 시모도 좋게 풀었다는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설 명절이 끝나고 하루 일정을 잡아 시간을 내어 형님 학원에 1일 초빙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요구를 했지만 마지못해 들어주긴 했었는데 저도 업무가 많이 바쁜 상태라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도와주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초빙 강의를 해주길 바라는 형님들과 또다시 조금씩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형님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조절해서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 때 두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던데 정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해 못해주고 본인들 사정만 얘기하는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이 문제로 또다시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까봐 걱정이 많지만 한 번 아닌 사람들은 정말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칠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의사표현하고 여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변 가족들까지 신경 쓰고 맞춰가야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지만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